2024년 판결 전에 2013년에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땠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것도 어떤 성격인지를 좀 정의를 했어요. 정기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급 외에도 매월 또는 격월, 짝수달, 연 1회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꼭 한 달 단위가 아니더라도 정기성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명절에 상여를 하든지 연일에 지급하는 여름 휴가비라든지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다 통상임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률성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돼야 되는 그 성격을 일률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기본 월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팀장들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 아니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 뭐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 이런 것들은 그 기준에 달하면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근로자 회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성격은 모두 일률성을 갖춘 임금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기성 일률성은 시행령에도 정의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13년 판례에서는 이 고정성이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넣어서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 기준으로 넣어서 근로자가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의 임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않아서 통상임금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2013년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인 조건으로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이제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 또는 뭐 한 달에 또는 뭐 기준 우리가 뭐 정한 기준 기간에서 며칠을 출근할 것 이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일절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격의 임금은 다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고정성이 없는 것이고 통상임금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학자들의 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뭐 대표적인 게 법에 없는 고정성의 개념을 판단 기준에 넣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걸 토대로 고정성이랑 뭐 일률성이랑 다른 게 무엇인지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판단 기준을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영향을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판단이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판단 자체로 많은 사업장의 임금 체계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2014년에 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이게 통상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예를 들어서 장기 근속을 하면은 매달 10만 원씩 더 추가로 주는, 5년 이상 근무하면 10만 원씩 더 주는 그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고정성도 갖추었고 일률성도 갖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한 기술 경력, 자격수당 같은 경우 통상임금을 자격수당 같은 경우도 자격증 취득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예를 들어서 뭐 월 며칠 출근해야 전액 지급하는 성격의 임금, 또는 월 며칠 출근했을 때 결근한 날이 있거나 입사일이나 퇴사일이 늦어서 지급받지 못한 뭐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그런 성격의 임금들 이거 통상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어 근무일수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출근하면 식대 10,000원씩 준다.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는 입장이었고, 일정 근무일수, 월 15일 이상 일하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을 준다. 근데 만약에 월 15일을 채우지 못하면은 아예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이런 성격의 임금은 15일이라는 15일이라는 조건, 15일이라는 조건 때문에 전액을 받거나 전액을 못 받거나의 경우의 수가 생겨서 이거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정성에서 제외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15일 조건은 있지만 15일을 못 챙겼을 때 세모, 일할 계산해서 주는 형태의 임금은 그만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 칠한 부분이면은 통상임금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특정 시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뭐 상여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짝수달에만 지급하건다든지, 분기에 한번 지급하는 그런 상여금이라든지, 명절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성격이고,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일절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통상임금이 아니다.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 재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급일 시점에는 재직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뭐 일부 출근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한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결이 일할 계산을 했느냐 안 했냐로 따라서 통상임금이 달라지고 아니고의 좀 그런 성격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근무 실적에 좌우되는 임금, 성과급 같은 경우도 어, 성과급이 영원에서 뭐 100만 원까지 이제 성과 순으로 나열이 되면은 영원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전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지만 최하 등급을 받아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고했으니까 100만 원을 줄게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서 당해 연도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년도 평가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에는 전년도에 뭐 받아서 연봉이 인상이 된 경우에 그 연봉 자체가 확정이 되는 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년도 성과에 따라서 우리는 1회 인센티브를 줄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뭐 다음에 반영해서 주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만 늦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부정이 되는 그런 성격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도 이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 지침이 나오고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업장에 좀 영향이